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은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위로 살면서 사위. 고된 일이 더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듣기에. 그 말로 다 하면 어떡합니까? 말로 좀 해주시죠. 말로 하는 방송이니까. 네. 말로 하는 방송이니까. 네. 그 행동으로 보일 수는 없네요. 진짜 보니까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게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21년 됐어요. 제가 2003년 2월 8일 날 결혼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22년 되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22년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 사이에 아이 셋 낳고요 벌써. 셋 낳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장인어른 이 정치인을 하시다 보니까 뭐 생계가 어려운 적도 있었다고 이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벌이가 좀 마땅치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낭설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거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변호사 업에 한정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장인어르신께서 2009년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혼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해부터, 그러니까 2008년부터, 제가 2008년 2월부터 개업을 했는데, 2008년 개막과 동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르신께 돌아가시는 그런 일까지 발생한 거죠. 네. 저도 그 후에 이제 사무실을 조금 더 이제 버티다가 이제 몇 개월 후에는 폐업을 하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폐업을 하고? 예, 폐업을 하고 아마도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신문에 일본에 드디어 집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등장했다. 그게 재택 변호사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변호사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 제가 처음 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벌이를 하셨지만 특별하게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은 못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어려운 길을 가시겠다고 또 출마를 하시겠다고 나왔을 때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사실은 그 노정현 씨라든가 아니면 권양숙 여사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질문을 딱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뭐 벌이도 시원찮은데 정치인하지 그래? 예. 실제로 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데 반응이? 반응이요? 반응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제 다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요. 예. 저도 이렇게 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저는 그냥 일개 시민이고 사실은 그냥 한 명의 변호사인데 변호사한 지 벌써 한 20년이 됐어요. 만 20년이 됐네 벌써. 그런데 제가 그 언론사 정치면에 나온 것도 20년 됐습니다. 그 결혼을 했을 때. 그렇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국면마다 그 등장했으니까요. 재임 중에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정확하게는 제가 제처를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났고. 후보 시절에 만났나요? 예, 후보 시절에 만났고 취임하시기 2주일 전에 결혼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 다음 주에 대통령 취임식에 갔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나갈까봐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서 좀 정치를 해야겠다 본인은 좀 그렇게 좀 판단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치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 의사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정치의 의사 표현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 동안 뭐 언론에도 불려 나오고 사실은 여러 사건에도 제가 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심을 사고 받고 국면마다 소환되면서 그냥 제가 저도
저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권력 작용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예. 제가 실제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네. 그 사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그 원래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했죠.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만 한 게 아니고 그 가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떤 의혹을 수사했냐? 그 우리 후보님의 그 처이신 와이프이신 노정현 씨가 이제 미국에 산 아파트를 관련해 가지고 그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그 자금을 문제 삼아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2009년도 5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를 하셨죠. 그러면서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를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여쯤 뒤인 2012년 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 1월에 그 보수 농객인 조갑재 씨가 이제 그 정체불명의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 매입 자금이 현금 박스로 전달이 됐다는 식의 보도를 내고 그거를 또 보수 단체인 서정갑 본부장이 국민행동 본부인가요? 거기서 또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그 당시에 했다는 이제 중수부에 말씀이시죠? 있었고 그 사건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한 것으로 거기 일단 기소한 것도 분명하고요. 네. 수사도 했을 것으로 거의 보이는 것이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혜택을 받아서 그 국정원 사찰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는 사실 가장 긴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그 문건들을 보게 되면 문건의 수도 가장 많은데 그 37건쯤 될 겁니다. 아, 확인된 생성된 문건만. 예, 제가 받은 문건이 37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문건의 개수는 알 수는 없고요. 제가 받은 문건이 37건인데 37건 중에 이제 수사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 윤석열 검사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그 수사 문건이 대략 20건쯤 됩니다. 네. 뭔가 이제 그 권력기관과 대통령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우리 변호사님의 그 동태 같은 것들을 국정원에 살폈을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전반적인 국정원의 문건은 좀 그러니까 제가 집을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옮기거나 그러면 다 그 문건이 하나씩 나옵니다. 예, 집을 어디로 이사를 했다. 그 사무실 어디로 옮겼다. 그 중에 조금 재미있는 표현도 있었는데 네.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문건에? 제가 사실 그 표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런 표현을 쓰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를 쓰려면. 그러면 결국은 뭐 세무조사 자료라든가 뭐 추정하는 것이지만 세금을 낸 증빙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열람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 모르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건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때 작성이 됐다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아마도 생성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참 얘기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곤란한 것이 저는 그때 당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이 잘 안 나오네 갑자기. 괜찮아요, 편하게. 네, 편하게 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참 오랫동안 특히 이제 보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가 어떤 비위 사실이 있어서 장인어르신께서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비난을 참 오래 받았어요. 예, 벌써 한 15년 이상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오명도 오랫동안 썼었고 그러한 그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리고 그때 제 처가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수사를 받았겠죠. 네. 근데 그때 저는 제가 보통 보통의 법조인들은 특히 그 10여 년 전만 해도 자신의 가족을 변호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부인을 변호를 했어요. 법정에서 직접.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제가 직접 다 변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통받고 있는 그 제 아내를 이렇게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보다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